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13일 날 2024년도 10회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11회 시험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7시 몇 분 일어났는데요. 제가 요즘 좋은 일만 있습니다. 시간 돼서 라오스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강의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뭔가 안 좋은 일도 하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툭 하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모서리에 탁 끼는데, 좀 보시면, 그죠? 피가 나더라고요. 이거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요즘 의료가 잘 돼 있어요. 아침 9시에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하니까 바늘 3바늘 꼬맸습니다. 그래서 올해 액땜은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게 굳은 일도 있구나. 그래서 하늘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 치고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공부하다 보면 그럴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막 하다 보면 잘 풀릴 때가 있고 또 이참에 안 풀려. 아는 것도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1회 전망은 아무래도 우리가 10회 결과를 보고 전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차 시험은 예상을 했죠. 시험 치자마자 제 제자들 분들이 막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시간이 없어 못 풀었다. 그때 평균이 2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2차 2과목 2문제 못 풀어. 30점이 이미 날아간 거야. 2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결과를 보니까 2023년도에 작년도의 합격률이 1390명 해서 약 14% 합격을 했어요. 올해도 10% 내외 되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할 때도 잘 모르는 문제는 세모를 좀 해라, 세모. 그리고 포기할 거 포기해라고 강조를 해도 막상 내가 아는 문제가 되면 이게 사람이 놓지를 못하고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합격률은 5.9%예요. 15대 5%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번 어려우시면 이제 농검을 하고 농립초시부부 막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국가고시가 사법고시 수준이냐라는 문제 제기부터 많이 해서 이번에 행정소송에 들어가실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원 정답 처리는 없었습니다. 한 문제 정도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수 정답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답안 작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합격자 수는 566명. 역대급이죠. 566명. 그러니까 10,000명이 봐서 5%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5%. 그래서 내년 11회는 아마 10%대로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 2027년도부터는 경린제로 시험되면 인원이 좀 줄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의 농작물 자체가 이제 많은 병충해까지도 담보되는 게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고 넣어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병충해가 담보되다 보니까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병충해 때문에 벼조사 올해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서 아시는 분의 경기도에서도 전남에 가서 병충해 조사해서. 그래서 아마 11회 전망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합격자로부터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합격하셨다고 축하드리면서 하는 멘트가 뭐냐. 연금 100만 원 확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1회 전망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금 100만 원은 확보합니다. 지금 80세까지는 충분하게 일할 수 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우받는 일이고,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계약자분이 이미 농부들이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나이가 많으면 일단 먹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좀 죄송하지만 설렁설렁해도 다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0까지 일하겠다. 아니면 85세까지 일하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몇 살입니까?
70, 80세잖아요. 그죠? 대통령 끝나면 80이 넘어.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는데 우리 평가를 못 하겠냐고. 제가 볼 때는 11의 전망은 합격하는 순간 그 합격자한테 그랬어요. 연금 100만 원 확보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일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최저 지금 1,000만 원인데 불만이 많지만 왜 40대, 50대 초반인 분들은 좀 수입이 적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저 알아요. 그런데 하는 일은 한 40일 정도 일하고 매월 100만 원 연금을 받는다 생각하면 괜찮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합격하고 난 뒤에 매년 스케줄을 2월달, 10월달 비워놔요. 대충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고, 여러분들도 스케줄에 따라서. 두 번째는 이 명함이 있으면요. 아주 어디 가도, 아주도 모임이 가면 명함이 있으면 좀 먹힙니다. 전문가잖아요. 손해평가서. 그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러면 눈중에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평균 점수. 2차 1과목이 약 40점. 그 다음에 2과목이 평균이 20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락자 수가 이만큼 돼. 2차를 보면 10,000명 중에서 8,000명이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는 80%의 사람들은 이미 독학으로 공부했거나 해서 개념 없이 시험 보면은 항상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손평 하나에서 강의 듣는 것은 행운아예요. 20%에 듭니다, 일단. 20%에 든단 말이죠. 80%는 이미 떨어질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통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독학을 해서 공부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을 들어도 아리까리한데 독학을 하기는 어렵다. 그럼 80%가 과락자다. 그러면 그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 합격자 연령을 보면요. 이 50대, 60대의 합격자가 80%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주로 응시 대상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40대 부분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합격률이 50대가 돌아왔으면 잊어먹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 합격률은 80% 넘어.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실전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보면 서귀포에 삽니다. 혹시 제주도는 한번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제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가 서귀포예요. 여기가 서귀포시고, 여기가 제주시예요. 여기에 이중섭 거리라고 하죠. 이중섭. 화가 이중섭 거리 있고, 요 밑에 YWCA라고 있습니다. 서귀포 YWCA. 거기서 매년 저한테 강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왜?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는 4월 말에 접수를 받아요. 지금 아직 접수도 안 받아요. 10일에 시험에 접수도 안 받아. 그리고 2025년도 4월 말에 접수를 하면서 1차 시험 접수를 본인들이 다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강의도 하지 않습니다. 2차 강의. 제가 1과목과 2과목을 강의를 합니다. 몇 번을 강의하느냐? 16번 강의를 합니다. 16번. 곱하기 3시간. 그럼 몇 시간이죠? 48시간의 성분을 겁니다. 저도 부담스럽죠. 합격자를 배출해야 돼. 근데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1차는 스스로 공부해야 돼. 그럼 2차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2차 1과목이 있고 2과목이 있으면 1과목은 6번 강의하고, 이런 2과목이 어려우니까 10번 강의로서 성분을 받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격했느냐? 포기를 잘해요. 제가 강의할 때,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시험 범위가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이 과락이 2차 2과목인데 제가 볼 때는 2과목이 공부하기 더 좋아. 가만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합격자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합격 대부분은 저한테 푹 빠졌어요. 저의 강의가 그렇게 재밌대.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철 타고 갈 때, 차 운전해 갈 때 항상 듣는데요. 그리고 푹 빠져서 입에서 중얼중얼 한대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제 강의를 들으시고 궁합이 안 맞으면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저를 선택했다면 푹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강의하지? 이 작물에 대해서 과연 그 원리가 뭐지 하는 것만 캐치하면 된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합격할 거냐? 그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하나, 둘, 세 개다. 특히 2차 2과목. 1과목은 우리 홍덕기 교수님이 계시니까 1과목도 시간 날 때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과목도 제가 6번 강의하면서 이 교재에다가 중요한 그 부분만 공부하세요 라고 끝냈고 그 다음에 평년 수학량은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2차 1과목 평년 수학량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아서 5가지 패턴으로 해서 왜 그런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기준가격과 수확액을 어떻게 한다. 그런 가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주로 했습니다. 1과목은. 그래서 1과목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위만 하니까 합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저를 믿고 따라온 거죠. 강의는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한 시간까지는 4개월에 1차, 2차 동차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 농작물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리고 가축, 시설 이게 2차 2과목과 1과목은 가축이 다 공통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 농작물에 대해서만 이제 포기할 게 나와요.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10가지를 그렸죠. 철저하게 자기도 똑같이 제가 시키는 대로 집에다가 공부하게다 10개를 붙여놓고 자기가 어느 정도 아는지 포기할 걸 고민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10개를 다 그려놓고 2차 2과목이 중요하니까 딱 그려놓고 자기가 볼 때 논작물은 어떻게 시험 나와도 알아맞추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하면 제일 쉬워. 그죠? 밭작물 중에서는 마양고옥 중에서 제가 특히 강조했던 것. 마늘, 양파는 비대추정지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공부 좀 하고 옥수수 몇 개 정도만 탁탁 찍어서 그것만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강의를 충분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대비해서 그 합격자 대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년 4, 5월부터 공부할 사람에 대비해서 여러분은 스타트가 아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가 부족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전혀 여러분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밭작물 중에서도 내가 요 정도는 공부해야지 라고 결정을 하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리고 다른 밭작물은 좀 쉬워. 그러니까 그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심으로 일단 먼저 공부하자. 그 다음에 적과점 품목이 어려울 거다.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나무 손해보장금, 착가 손해보험금, 과실 손해보험금, 나무 손해와 착가 감소 보험금만 공부해라. 과실 손해보험금은 7월달에 가서 자신이 있으면 공부해라. 왜? 공부해도 틀릴 확률이 높고 공부할 분량이 많아. 그러니까 빨리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오늘로서 기본 강의 끝내고 이제 핵심 강의로 다음 강의 들어가게 되면 논작을 다시 할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쭉 가면서 탁탁 잡으란 말이에요. 손을 잡아야 돼. 그리고 일단은 저과 중에서 과실손해보험금은 뒤로 미루자. 그러면서 기출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면서 저 강사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나도 풀 수 있겠어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이거는 시험에 확실히 나온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가르치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른 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확실하게 나와. 그러니까 확실하게 점수를 따야 되는데 확실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라. 그 다음에 과수 12종에 대해서도 1군, 2군, 3군 중에서 1군에서 공부만 하자. 그 다음에 2군, 3군 중에서 딱딱 하나만
공부하자. 이렇게 딱 자기도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오복무감. 최근에 복분자 무화가 나기 때문에 어디가 나올 것 같다. 감귤 나와. 2개만 공부하는 거예요. 작년에 공부할 때. 올해죠, 올해 공부할 때. 이제 전부 다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오디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요것도 원예시설 작물과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요걸 공부하기가 아주 깔끔해. 깔끔한 거 중심으로, 제일 깔끔한 거는 논작물. 딱딱 떨어져. 오복무감은 조금 어려워. 어려운데 재미가 있는 품목이에요. 재미를 느끼시는 분은 요거 알면 시험 문제만 나와라 하는 정도가 돼요. 제 강의가 아마 가장 돋보이는 게 오복무감이 아닐까. 그리고 적과전. 그리고 핵심적인 논작물. 요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쭉 보면, 그 다음에 인삼. 인삼 공부할 게 없어. 농업수익 감소 보장. 그 다음 가축. 가축도 이번에 닭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나왔어요. 내년 시험에 나오겠죠. 소, 돼지, 닭. 세 품목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명확해. 그것만 알면 시험 문제 나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시설. 이번에 시설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시설 파트는 전부 다 한 줄 풀기. 공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AA, BBC. 한 줄 풀기 다 하면 돼. 한 줄 풀기를 해보니까 공부하기가 아주 좋아졌다. 그래서 한 줄 풀기에 승부를 걸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채점할 때도 정확하게 풀면 뭐 10번 써야 될 걸 전 2줄이면 끝나. 그걸 가르쳐 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이제 용어 정리. 요렇게 되죠.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다 붙여놓고 이 중에서 내가 뭘 포기하지? 과수 12종 포기할까? 일단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15점, 평균 7.5점인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싶은 것. 5번 무검도 모르겠다면 X. 이 2개가 다 나올 확률은 높지 않거든. 그리고 적과전에서는 과시손해보험 할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그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놓으면 공부하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시간이 될 때 과시손해보험 해볼까? 그래서 제 강의를 인터넷 강의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과수 12정도 하나하나.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확정적으로 한 7, 8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게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축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걸로 따지면 가축, 시설, 논작물, 적과전, 나무 손해보험금과 착과감소 보험금.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입증했죠. 작년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 지금 이 작년에 만든 교재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작년 교재 속에 보면 이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압축하고 이론서와 다르게 논작물 순서를 바꾸었죠. 쉬운 것부터 쭉 이렇게 해나왔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번 10회 시험 보면서도 강조를 많이 했죠.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1번부터 5번까지는 5점짜리 문제 5문제 6번부터 10번 여기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벽시기면 시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1과목은 40분 2과목은 60분에 끝내야 돼. 그리고 모르는 걸 애매한 거는 세모를 해서 20분을 확보해서 이 20분을 가지고 마지막 최종 한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승부수다. 그걸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확실히 해야 돼.
이번에도 합격자가 제 말대로 했으면 좀 더 나왔을 건데 이것만 했으면 돼. 근데 문제 푸는데 제가 풀어도 이게 2시간 빠듯해요. 저같이 5년 공부하고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빠듯해. 제가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한 3, 40분 더 줘야 될 문제였어, 사실은. 그만큼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최악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세모. 잘 모르겠다 하는 건 빨리 세모를 해서 마지막 선택하는 건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요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지 마라. 피해율 하면 요걸 갖다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글을 쓰지 마세요. 그냥 바로 피해율은 평수미 평이니까 만분의 만 마이너스 6천 마이너스 400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바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써야 될 용어는 쓰지 마라. 묻는 것은 피해율을 물었기 때문에 피해율에 대해서는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써요. 써놓고 해. 점수 더 안 줍니다. 똑같이 점수 채점하기 때문에 이게 한 문제에 10초만 해도 이게 모아놓고 나면 몇 분이 돼요. 5분, 10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묻는 것은 피해율을 구하려고 하지 이걸 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둔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서귀포 YWC에서 합격한 사람 같은 경우에 4개월 공부했죠. 정확하게 1차와 2차를 4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그분이 모의고사를 딱 한 번 봤어. 손평 하나에서도 모의고사 한 3번은 봅니다. 3번은 보는데 한 번 보고 합격했어.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다만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은 개념 중심으로 제 강의를 수도 없이 들으세요. 화장실 갈 때나 뭐 갈 때나 맨날 그냥 빠져서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의 핵심은 뭐냐?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작물이 그렇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가지를 구분했잖아요. 이렇게 강의한 사람 없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연구하면서 전국에서 수석을 목표로 공부했던 이유가 이게 본질이 뭐냐? 본질만 깨뜨려 보면 문제 나오면 저는 잘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왜? 지문에서 다 주거든. 이걸 이용하세요. 저걸 함수율 같은 거 몰라도 함수율 해야겠네. 문제 하면서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함수율, 맵에다 하면 함수율. 양파, 비례추정 지수. 있는 거 다 적용하면 돼. 그냥 순수대로 푼다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는 우리는 3번 정도 볼 거다. 3번이면 부족하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과목은 우리 홍덕기 교수님이 하실 거고, 자, 2과목 부분에 보면, 이제, 과수 12종의 참단에는 몇 군입니까? 잘 모르죠. 2군이 2군. 그래서 과수 12종의 문제, 그 다음 밭작물, 적과전 나오죠. 적과전. 이게 다, 골고루 다 나올 수 없어. 그 다음에 논작물. 제가 10개 카테고리 적응하는데 다 출제 예상도 다 그거야. 과수 12종, 적과전, 오디 감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뻔하다는 거죠. 저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자, 원예시설 작물, 시설, 가축. 파트가 딱 나오죠.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70점이 농작물에 대해 있구나. 농작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니까. 그 평가의 중심은 뭐냐? 한번 잘 보세요. 농작물의 평가는 우리가 피해율을 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피해율의 핵심이 뭐예요?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때문에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표본 구간을 정해서 그것만 해서 전체에 대입시키는 거란 말이죠. 간단해.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전부 다 그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시설 파트는 잘 보세요. 몰라도 한번 보세요. 시설이 가입할 때는 얼마였는데 중고차일 수도 있잖아. 차를 보면 중고차도 있고 신차도 있잖아. 가입할 때 신차도 있지만 중고도 있잖아.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몇 년 됐지, 사고 났을 때는 몇 년 경과됐지, 그 중고값을 주는 게 시설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시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죠?
그 목적물 손해 말고 손해 방지 비용이라든지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입금 보정 비용이라든지 기타 협력 비용들이 발생하는구나.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축은 가만보니까 죽었을 때 이게 얼마지? 피해율 산정이 얼마지? 손해액이 얼마지? 그 킬로그램당 얼마냐면 소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죠. 전전을 평가하려면 그대로 룰대로 따르면 돼. 킬로그램당 얼마지? 돼지는 어떻게 하지? 다 그렇단 말이죠. 보험금을 주기 위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피해율을 산정이 우리 일이다. 그래서 크게 세 파트에서 보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손병 하나를 통해서 합격하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도전하시는 분은 이제 작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재미를 느끼면서 따라오시면 합격이 유리 5% 이하라도 상관없다. 근데 내년에는 합격이 높아질 거라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